이해가셨죠? 그럼 이 돈을 그대로 은행에 두고 12%가 유지되면 12월 31일에는 X2년도 12월 31일에는 얼마가 될까? 이 금액이 되겠죠? 또 12만 원이 붙는 게 아니고 이제 이대로 은행에 넣어뒀으니까 112만 원에 12% 붙을 거잖아. 우리는 이게 이자에 이자를 붙는 복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또 X3년도 12월 31일 날 1년 더 가지고 있으면 얘는 140만 4,928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표현을 지금 현재가 X1년도 1월 1일이라면 지금 얘가 현재 가치인데 이자율 12%일 때에 3년 뒤에 미래 가치는 140만 4,928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 이해가시나요? 자, 이 금액 계산기로 계산하는 건 쉬워요. 얘는 이자가 12%니까 1.12씩 올라가죠. 그럼 계산기로 1.12 곱하기 두 번 하고 우리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해서 그다음 이꼴을 한 번 누르면 1년, 두 번 누르면 2년, 3번 누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복리 계산할 때 계속 올라가면 10년이면 10번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두 번 누르면 K가 붙는 게 이제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방금방 숫자 본 게 이걸 한 번만 누르고 끝자로 치면 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라는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X3년도 12월 31일 날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X1년도 1월 1일 날 얼마를 넣어둬야 되냐라고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미래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럼 자, 보면 자, 똑같이 시장 이자가 지금 12%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2%이면 나는 은행에 89만 2,857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예요. 1년 뒤에 12% 이자가 붙으면 100만 원이 될 거예요. 또 79만 7,194원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2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71만 1,78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율 12%일 때 전제 조건은 이자율 12%일 때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3년 뒤에는 1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곱하기 1.12 쭉 계속 올라가 보시면 아마 99만 9,999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1만 1,780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야기. 지호 씨 이해갔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지금 현재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X1년도.
그러면 지금 위에 했던 거는 지금 100만 원의 미래 가치를 본 거고, 지금 제가 원한 이 아래쪽에 쓴 거는 미래 100만 원 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넣어둬야 되냐.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냥 은행으로 생각을 하면 정기예금의 이자율 12%로 붙어 있다면 이 금액을 넣어두면 3년 뒤에 약 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미래 3년 뒤 100만 원의 시장 이자율 12%일 때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계산기로 그냥 해보시려는 분들은 1.12 얘는 나누기 100만 원 해서 1년 1년, 2년, 3년 하면 자동으로 이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그럼 뭐 미래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걸 누르기 나름인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자율이 12%인데 12%일 때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71만 1,780원이었다 했죠. 그러면 X3년도 12월 31일 날 3년 뒤에 1원에 3년 뒤 1원에 X1년도 1월 1일에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미래 1원의 현재 가치. 100만 원일 때는 이 금액이었어요. 그럼 1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냥 공 6개만 떼면 되겠죠. 100만 원인데 얘가 1원이면 공 6개만 떼면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0.711780이 되겠네. 그죠? 이 말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12%면 3년 뒤에 1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현 씨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현가계수. 잠시만요. 어느 분이 소리가 열려 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X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뒤에 10만원, 2년 뒤에 10만원, 3년 뒤에 10만원에서 3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X1년도 12월 31일 날 10만원, X2년도 12월 31일 날 10만원, X3년도 12월 31일 날 10만원. 그럼 총 이자를 얼마 준다고 한 거죠? 이자를 내가 이자 10만원씩 준다 그러면 총 30만원 이자 줄게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내가 1년 뒤에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뒤에 이자 이 금액 주고 2년 뒤에 이자 이 금액 주고 3년 뒤에 이자 이 금액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총 이자 30만원 줄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이 시점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 입장에선 1년 뒤에 10만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에 10만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에 10만원의 현재 가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뒤에 현재 가치를 보면
자, 이자율이 12% 이거 가지고 계속 갈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통장에 89,286원만 있으면 1년 뒤에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 붙으면. 그럼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9,719원을 넣어두면 2년 뒤에 10만 원 되는 거예요.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10만 원이 되는 건 10만 원의 지금 현재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10만 원씩 주겠다고 30만 원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30만 원들의 현재 가치를 전부 다 모아보면 금액은 24만 183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급하겠다라는 총 3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보면 얘가 24만 183원인데 자, 이건 계산기로 하기 생각보다 쉽죠? 우리 응용해보면 1.12 제가 나누기 10만 원 가지고 했으니까 10만 원에 1년 하면 89,286원, 2년 하면 79,719원, 3년 하면 71,780원. 이거 합이니까 GT라고 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꼬리랑 눌렀던 건 합이 GT잖아. 그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1년 뒤 10만 원 현재 가치, 2년 뒤 10만 원 현재 가치, 3년 뒤 10만 원 현재 가치 합치세요 하면 이거잖아.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1년 뒤에 1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 줄게. 그러면 총 3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하면 그럼 얘는 뭐 공 5개만 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40183이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1년 뒤 1원, 2년 뒤 1원, 3년 뒤 1원에 우리 총 3원의 현재 가치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더하면 2.4018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뭐라고 하냐면 연금 현가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 현가 계수. 자, 지금 제가 말한 현가 계수하고 연금 현가 계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IFRS를 사용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가 계수표라는 걸 위에서 줄 거예요. 그럼 위에서 주면 이름표를 줄 거예요. 이름표를. 그럼 얘는 현가 계수표인데 방금 제가 12%라고 했죠. 12%에 3년 하면 저는 0.711780인데 발언을 하면 0.712라고 이 금액을 표를 줄 거고,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표도 우리 12%에 3년이면 2.40183이었는데 얘는 줄여가지고 그 반올림해서 2.402라고 주죠. 근데 이 표를 어떤 데 주냐면
장기 할부 매출하는데 현재 가치로 수익을 인식해요. 대변의 제품 매출에 예를 들면 3,6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야. 100만 원씩 36개월. 그러면 매출을 3,600만 원으로 안 하고 1년 동안 1,200 받는 거에 현재 가치, 또 그다음 1년 뒤에 받을 거, 2년 뒤에 받을 거, 3년 뒤에 총 받을 1,200에 현재 가치를 땡겨 가지고 그 고객마다의 정해진 이자율이나 그 시기에 이자율 맞춰 가지고 현재 가치로 분개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셔 가지고 그런 IFRS를 쓰는 회사는 이제 가면 이런 표를 줄 거예요. 근데 이 표를 가지고 보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 요율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게 틀리면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써요. 그래서 이 현가 계수도 이 사람 몇 퍼센트지? 그래 봐서 얘는 1.12 나누기 1, 1년, 2년, 3년 하면 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는 위에 거는 100만 원이니까 100을 한 거고, 얘는 1원이니까 1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 구할 거면 똑같이 1.12 나누기 여기에 1, 1년, 2년, 3년 그리고 GT 하면 연금 현가 계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교재 92페이지를 펴보시면 사채 발행 가격 결정이라고 적혀 있죠. 92페이지에 사채를 발행하는 가격의 결정은 만기 시 상환되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만기 때 만약에 1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한다면 그 이자율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하고,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지급되는 액면 이자들의 전부 다 1년 뒤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2년 뒤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3년 뒤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를 다 합친 게 연금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발행 결정은 이 1번과 2번을 합친 게 사채 발행 금액인 거예요. 1번과 2번을 합친 게. 근데 이걸 공식으로 제가 다시 써드리면, 자, 사채 발행 금액 구하는 공식은 먼저 사채의 액면 금액에 곱하기 현가 계수를 곱할 거고, 더하기 1년분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 줄 거예요. 자, 바로 예를 들면 액면 가액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액면 가액이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고 만기가 3년, 시장 이자율이 12%인 경우에, 자, 이럴 때 하면 시작이래. 시장 이자율이 12%면 이때 현가 계수는 0.7117802고 방금 계산했던, 그리고 연금 현가 계수는 2.401 2.40183 잠시만요. 맞네. 183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한 사채를 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을 하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현가 계수는 0.7117802고 곱하기, 아니 죄송해요. 순서가 틀렸네. 액면 금액은, 이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곱하기 현가 계수는 0.7117802고
더하기 1년분 액면 이자는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이자는 연금 현가 계수는 2.40183이다. 그럼 지금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면 얘는 71만 1780원이고 얘는 24만 183원일 거고. 이 숫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연금 현가 계수에다가 액면가액 곱하고 얘 곱하는 게 위에서 했던 이거예요. 이거 10만 원의 이 가치를 100만 원의 이 가치를 이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에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게.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1년분 액면 이자를 쓰면 이 금액이 나오도록 해주는 공식이 이 공식인 거예요. 이 연금 현가 계수하고 현가 계수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은 95만 1963원이 되죠. 그럼 지금 위에 조건에 이 조건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 우리는 대변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자라고 했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저 발행가인 이 금액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럼 차이나는 이 금액 48,037원 이 금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지금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그리고 이 금액의 성격은 얘는 선지급이자 성격이에요. 이 성격은 선지급이자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장부금액이라는 건 우리는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는 거면 더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 가액은 얘는 사채 액면 금액 빼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하고 만약에 가산 계정이 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더해준 금액이 사채의 액면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해요. 액면 금액이 장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차감 계정이고 얘가 가산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사채 기본 분계층 보고 나서 내일 진짜 숫자 가지고 내일 계산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 자금을 삼각해가고 얘네들이 기간 경과할수록 장부 금액의 증감하고 상각액 증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럼 우리 교재로 가서 사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억을 좀 끌어올려야지. 그죠? 자, 우리 사채는 발행한 회사에서는 대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취득한 회사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할 수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는 분류할 수 없지만 그 외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얘네들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자율을 이야기할 때에 액면 이자율이다라고도 하고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약정 이자율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무슨 의미는 뭔지 알겠죠? 우리가 발행한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 액면가에 이 이자율에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상법에서 무조건 이 이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주지도 못하고 덜 주지도 못하게 딱 이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빌린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산정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인데, 근데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시장 이자율에 사채 발행할 때 들어가는 그 이자들 있죠, 그 부대 비용들 있죠. 그걸 우리는 이자로 역으로 같이 계산을 해버리는 게 유효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할 확률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둘이를 일치하다는 가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시험까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사채 발행 비용을 이자로 승화시키는 계산을 시킬 문제는 쓸모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액면이 내 거예요. 액면이 우리 회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발행한 채권에 적어놓은 게 내 거야. 그럼 이 내 거하고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똑같다면 우리는 액면 발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 거가 액면 이자인데 내 거보다 시장 이자가 더 크다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죠. 그럼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할인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형성된 이자가 더 크면 나한테 돈 안 빌려줄 거잖아. 그러면 나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액면 이자가 내 건데 시장 이자보다 내가 더 크면 내가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자, 다시 보면 액면 발행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장부에 상법에서 무조건 액면 금액을 갚아라고 하기 때문에 대변에 나의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액면 금액을 써두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시장 이자와 액면 이자가 동일하면 나는 액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고, 그럼 발행가액이 받을 건데 내가 불리한 조건이면 난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 이걸 저는 손해본 돈이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손해본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사채 액면 금액에 대해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사채의 액면 금액을 줄여주는 성격의 차감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시장 이자가 작아서 액면 이자보다 작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서 할증 발행을 하면 어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우리는 딱 액면에 적혀 있는 것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는 대변의 사채는 액면 금액 갚을 거라고 쓰고, 근데 내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주는 가상 계정이에요. 원래 발행가를 쓴다면 얘는 할인 발행이랑 더해진 금액을 쓸 수도 있고, 빼진 금액을 쓸 수도 있고, 더한 금액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장부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은 이 액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을 못 빌렸잖아. 그래서 차감 계정 다는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돈 더 많이 받았잖아. 그럼 액면금 초과한 거를 가산 계정으로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사채가 얘 더한 금액이 있다라고 장부금액을 보여주는 거고, 얘는 줄인 금액으로 있다고 보여주는 건데, 장부상에 액면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의 사채 액면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확정된 채무를 보여줘야 될 거잖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확정된 거는 어느 조건이든 간에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는 게 정해진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사채 발행할 때에 들어가는 사채 비용 있죠? 우리 그 신주 채권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럼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사채 발행가가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장부 금액인데 사채 발행한다고 돈이 들어가면 사채 발행하면서 받은 돈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사채 발행비만큼 우리는 더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액 가산하고, 손해본 돈인데 발행 비용만큼 더 손해봤다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익 봤다면 사채 발행비만큼은 이익 본 거 아니야 라고 줄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액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액 차감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 두 개가 사채 금액을 줄여주는 성격이 됐죠. 줄여주는 애를 늘리거나 가산해주는 애를 줄이니까 둘 다 결론적으로 발행 가격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좌우와 같이 이야기할 거고, 내일은 더 재밌어요. 이 아래에 적혀 있는 것 있죠? 유의절법, 상각, 이거에 대한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자 줄 때에 이자 회계 처리하고, 또 이자 받았을 때에 이런 안 적혀 있거나 받았을 때에 회계 처리하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내일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채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저 뭐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수업하면서도 드는데, 시험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산하면서 방금 또 이거 계산기 쳐보고 하는 거,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세무 1급 공부할 때는 이 공식을 외워야 되지만 세무 1급엔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현가계수는 주는 거예요. 어느 시민은 다 주는 거예요. 앞에 제가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계산기 사용법도 알려드릴 겸, 실무에 가시면 이 생각 엄청 많이 나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건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연금현가계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현가계수 펴보는 것부터 다시 제가 이야기해주고 나서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옆에 버튼하고 따라라 움직이는 거하고도 제가 말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산기를 사요. 그 이유가 계산기에 나오는 값이 그 컴퓨터하고 계산기하고 값이 끝에 공일이 틀려요. 이 연산하는 방식이 틀리대요, 컴퓨터하고. 그래서 그 값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주로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할 부분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그냥 계산기, 이건 다 필요 없고.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던 거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얘는 미래 1원에 대한 3년 뒤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야기한 거고, 얘는 3년 뒤에 1원이 아니고 3년간 매년 1원씩 준다 그러면 총 3원의 1년 뒤 현재 가치, 2년 뒤에 1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를 합친 거예요. 그런 이 두 개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 금액들이 계산이 되어서 사채 발행 금액도 되고, 얘네들 한 개씩만 가지고 또 우리 실무에서 사용을 하니까 얘네들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발행한 걸 가지고 나중에 만기되면 딱 100만 원 갚을 거잖아.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만 남겨놓고 얘네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걸 없애가는 단계와 회계 처리를, 얘를 왜 선이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내일 분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